토요일 밤의 연쇄살인범, 30년 만의 진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충격적인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웨일스의 작은 도시 스완지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사건은 한 지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마침내 현대 법의학의 발전으로 해결되었습니다. 1973년 스완지는 평화로운 해안 도시였습니다. 사람들은 서로를 알고 지내는 그런 곳이었죠. 하지만 그 평화는 3명의 10대 소녀들이 토요일 밤마다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. 첫 번째 피해자는 16살의 캐롤린 그린이었습니다. 캐롤린은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실종되었습니다. 일주일 후 그녀의 시신이 도시 외곽의 숲에서 발견되었고 성폭행을 당한 후 잔인하게 살해된 흔적이 있었습니다. 두 번째 피해자는 15살의 메간 휴즈였습니다. 메간은 또 다른 토요일 밤 동네 상점에서 간식을 사러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그녀의 시신은 3일 후 해변가 동굴에서 발견되었고 첫 번째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살해되었습니다. 마지막 피해자는 17살의 리사 토머스였습니다. 리사는 친구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귀가하던 중 실종되었고 일주일 후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것처럼 연출된 채 발견되었습니다. 이러한 잔인한 살인은 스완지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.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. 수십 명의 용의자가 조사를 받았고 그 중에는 지역 정비공인 조 카펜도 있었습니다. 카펜은 3명의 소녀들이 실종된 지역에서 목격되었고 과거 성범죄 기록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의 아내는 남편이 사건 발생 시간에 집에 있었다고 완강하게 주장했습니다. 이 알리바이로 인해 카펜은 결정적인 혐의를 벗어났고 수사는 점차 냉각되었습니다. 세월이 흘러 1980년대에 들어서자 이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. 피해자 가족들은 정의를 위해 계속 싸웠지만 주요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. 조 카펜은 1989년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고 그와 함께 진실도 묻히는 듯했습니다. 하지만 2003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. DNA 기술의 발전으로 냉장사건 재수사팀이 구성되었고 피해자들의 몸에서 발견된 DNA 샘플을 새롭게 분석했습니다. 그러나 이 DNA는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. 수사관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가족 DNA 검사라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. 이 방법은 범인의 친척을 통해 DNA의 부분적 일치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. 놀랍게도 데이터베이스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조 카펜의 아들이었습니다. 이 발견으로 수사는 다시 조 카펜에게 집중되었습니다. 경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카펜의 무덤을 파헤쳐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.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. 카펜의 DNA는 세 피해자 모두에게서 발견된 증거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. 30년이 지난 후에야 토요일 밤의 연쇄살인범이 마침내 밝혀진 것입니다. 그러나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수사관들이 카펜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자 그의 아내가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공했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. 그녀는 남편의 범행을 알고 있었지만 공포와 두려움으로 진실을 숨겨왔던 것입니다. 아내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내용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이 집에 피 묻은 옷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고 자신도 희생자가 될까봐 두려워 침묵했다고 합니다. 2003년 9월 경찰은 공식적으로 조 카펜을 새 소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발표했습니다. 비록 카펜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마침내 오랜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이 사건은 법의학적 발전, 특히 DNA 기술이 어떻게 수십 년이 지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. 또한 범죄 수사에서 가족 DNA 검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이후 많은 미제 사건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미제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